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장세 이어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8시 44분경 EU와의 무역 합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언을 하자 쭉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9시 24분경에는 2727포인트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된 건축 승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서 그런지 현재는 하락세가 조금 멈춘 모습이고요.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23% 정도 하락 중인 29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후에 5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유가 가만히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좀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 적절한 표현 생각나지 않는데 네. 뻥카죠. 네, 이번에도 뻥카로 봅니다. 아. 네, 지금 재밌는 건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지금 자산이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 더 세게 올라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 그 이 상황에서 던진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불안해서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내가 버린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에 던졌다. 근데 이게 뭐 6,000원을 내려갈 때는 이제 던진 사람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네, 난 30% 손절했으니까 40%뭐 넘어가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서 내가 던진 가격 7,000원을 넘어온다. 그러면 이제 막 완전 부정 못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8,000원, 9,000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 덤빕니다. 이제 그래서 급락 후에 급등. 예, 그게 이제 뭐 V자로 올라올 수 있는 원인이긴 한데요. 이 의도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백악관 발표도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 계정에다가 한마디 한 거잖아요. 답답해서. 근데 그 답답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세게 반응들 하는지 모르겠고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6월 달부터 한다면서요. 그러면 다음 주 지나면 6월입니다. 예, 다다음 주가 6월이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좀 그래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뭐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일일비하고 하나하나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반응을 하는지 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우리나라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좀 그런 게 이걸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이걸 내비두고 있으니까 갈수록 더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관세 50%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중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10%, 미국이 중국한테 30%, 145%인가요? 그렇게 갔다가 낮췄죠. 근데 그 30%가 펜타닐을 제외하면 10%란 말이죠. 영국 10%, 중국 10%. 그러면 미국의 주적이 유럽, 그러니까 EU란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세율을 지금 맡고 있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뭐 전 세계 거의 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반은 아니지만 근데 전 글로벌 움직이는 힘이 뭐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EU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도 있긴 하지만 뭐 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협상이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영국이 이루어졌네 어쨌네 사인 안 했습니다 아직. 네, 그 어떤 국가도 사인한 적이 없고 한마디로 트럼프가 기세 좋게 3월, 4월 달에 뻥카를 쳤는데 지금 한마디로 2달이 다 돼가는데 뭐 한 달이 넘었는데 근데 자기 손에 쥐어진 카드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더군다나 중국을 지금 10%를 때렸단 말이죠. 거의 10%를 마찬가지죠. 펜타닐을 빼면 그러면 중국도 10%.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도 10%. 그러면 뭐 10% 아닙니까 지금 관세가? 딱 봐도 10%지 않습니까? 15%가 넘어간다, 20%가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20%를 때려 맞는다면 우리가 중국보다 더 적국인가?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5%를 때리면 영국이 흑자 국가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한테 흑자를 더 거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10%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글로벌은 10%에 맞게끔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안정화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태라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채 찍어낸다고 그러니까 예산안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막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막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3월 그다음에 4월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가 흔들리게 되면 증시나 자산군들이 막 흔들리는데 별 반응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편안하게 보셨겠지만 그 관계자들한테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뭘 긴장했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5%를 버는데 굳이 위험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뭐 7%, 뭐 10%벌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5%를 버는데 매년 꾸준히 10년 동안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20년물, 30년물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5%, 10%를 주는데 6%를 주는데 뭐 했다고 뭐 힘들어가지고 머리 쓰고 그거 하겠습니까? 물론 100만 원에 5%를 10년 동안 받는 거하고 1억에 5%를 받는 거하고 1000억에 5%를 받는 거하고는 다르죠 느낌이. 숫자도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주 내로 뭐 근데 이제는 달래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달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막 캐나다에서 날라오고 막 또 어디죠? 그 뭐 멕시코에서 날라오고 막 그래 아니 멕시코는 안 날라가죠. 여튼 여기저기서 막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 날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안 날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다 말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양치기가 돼버려서 한마디 해도 그냥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그다음 다 복구되고 회복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 수순이 들어가니까 지금 워낙 안 풀리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게 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산 시장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어느 정도 또 만회를 하겠죠. 이게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트럼프가 90일 유예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 90일 유예한다는 기준이 뭐 증시가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흔들려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뭐 국채 금리도 요즘 보면은 어지간한 거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세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 뭐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자산군들 빠르게 회복하는 거 보시면서 좀 매수 타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유에게 제한한 50%의 관세는 겁주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고요. 오늘 하락분은 다시 빠르게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매수 우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말 한마디에 너무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재정 적자와 또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요즘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몰려간다고 하던데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기회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이제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제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트럼프가 지금 4월, 5월 달에 막아야 될 뭐랄까 그 롤링,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돌려막기식으로 네, 리버브 아니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돌려막기 하는 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려. 돈을 증시에서 국채 쪽으로 밀어 넣어야 안전하니까 국채가 밀어 넣어야 국채를 많이 사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많이 사는데 굳이 금리를 높게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사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하고 가격하고 반대라는 게 많이 살려고 덤비는데 굳이 그 금리를 높일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안 사니까 5%라도 사줘. 5.5% 줄까? 6% 줄까?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죠?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 신흥국으로 오고. 근데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국채로 안 갔어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됐죠. 달러 약세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갔죠. 안 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게 국채로 보내려다가 엄한 데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럼프가 그걸 이제 발을 뺀 거죠. 강하게 나가던 걸 발을 빼서 이게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 보면 뭐 중국이든 항생이든 홍콩도 마찬가지니까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증시든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겪고 있죠. 그 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 하세요. 뭐냐면 아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뭐 이제 돈이 국채 금리 그러니까 만약에 증시로 돌아오면 국채 금리도 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상관관계를 지으시는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1억을 가지면 1억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래요. 근데 기관들은 다 투자 안 합니다.
한마디로 국채 살 돈 따로 있고 증시 살 돈 따로 있고 또 뭐 살 돈 따로 있어요.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되죠? 올인이죠. 네, 올인만 하면 다입니까? 비끌어다가 올인이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달러 인덱스하고 증시하고는 반대, 또 골드하고 또 뭐 달러 인덱스하고 뭐죠? 그게 예, 그 커플링 뭐 그런 식으로 막 껴맞추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산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 아니 금리 조정 시기에는 자산이 동시에 상승할 수는 없으나 자산이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그게 순차적으로 돈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회복을 해줘야 결국 미국이 또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고 신뢰가 회복이 돼야 또 미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또 국채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회복이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회복을 했죠. 일정 부분 회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일이고 만약에 자기가 진짜 6월 1일부터 때릴 거였으면 자기가 소셜에 안 쓰겠죠. 예, 백악관의 그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겠죠. 우리 미국은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자기가 그냥 뭐랄까 그 좀 짜증스러운 말로 그 참성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짜증스러운 말로 그냥 뭐 어필한 거지. 그걸 실제로 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렸다가는 예, 미국이 이제 그거 되죠. 왕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흥국도 괜찮지만 또 이제 미국도 이제 회복하는 단계라서 예, 그 미국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서 예, 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 쪽도 비중을 좀 많이 두시는 게 AI가 쉽게 꺼질 게 아니거든요. 많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흥국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함께 살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 선물은 뭐 하방이든 상방이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냥 바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30% 40% 수익 내겠다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거면 해외 선물 배우셔서 해외 선물로 돈을 버셔서 주식에다가 예, 중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해외 선물 어렵지 않습니다. 예, 주식보다 쉬우니까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